최근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대의민주 정치가 최대의 난잡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특히 4.15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시각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의정치, 정당 정치, 시쳇말로 개판 5분 전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개판 5분 전이라는 것은 정당이 활동 따위 등이 국민이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는 국민의 눈을 속여서 괴물 정당 만들어 놓고 남 탓하는 이런, 그러면서 자기들만 최고의 선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전부 악이다라는 입장에서 마이 동풍격으로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협상이나 타협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당 정치 논리, 대의 정치 근간들이 다 뭉개져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으로 이실직고했던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비례 정당을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선 책임을 집권 여당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작금에 있어서 미래한국당이 이어 민주당의 어떤 비례 유성 정당까지 출연하는 상황을 두고 기득권 정당 간 거래와 다툼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개혁은 그렇게 개판 5분 전이 돼버렸다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던 이유는 지금처럼 지역주의에 의존한 폐쇄적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계층 간 문제, 지역 불균형 등 주요한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적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발설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는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속내는 선거제 개혁에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다른 소위 말해서 4+1 그룹의 정당을 끌어들이게 한 도구로서 이 선거제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괴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 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 기회를 열겠다는 의미 자체도 현실적으로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득권 정당 간
거래와 다툼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군소 정당들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입장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칼럼의 요지 중에서 좀 의아스러운 것은 제안하면서도 비례유성 정당 출연에 대한 우려는 상상력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를 무시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군소정당의 정치인들이 집합체인 비례연합 정당 참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실리를 택하지만은 소탐대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소위 4+1 그룹 중에 한 섹터를 차지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원칙을 지키겠다며 비례유성정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 득실 계산이 깔려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다는 점에서 비례연합당 성격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유성정당의 모습은 정의당이 불참으로써 흐트러진 감을 우리가 지울 수 없을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의정치, 민주정치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기우심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설령 있더라도 자신들의 자당의 어떤 영향력 강화라든지 자신의 어떤 영달만을 고려한 채 국민을 위한 대의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사명감 내팽겨쳐 버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정당의 설립, 활동의 어떤 자유는 보장하되 민주적인 어떤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 개념에서 다시 말해서 국민주의, 주권주의 이념에 요구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과 그리고 한 국가를 이끌고 나갈 정치인을 발굴, 훈련,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헌법상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개념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성정당, 과연 헌법상의 그런 정당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이비 정당,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꼼수 정당,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면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정강 정책이 이게 구비돼야 되는데 과연 급조된 위성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바에 의한다면 자신들이 숫자 노릇을 해서
1등을 하기 위한 그런 비굴한 책략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대의정치, 민주정치에 대한 그런 확실한 개념도 없이 해방정국에서 좌우 이념이 대립되는 상황처럼 현재의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허물어 내리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세계에 자랑할 정도로 완성적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소위 그 해방정국으로 후퇴한 정당들이 요란법석하고 이기심이 발로에서 가득 찬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게 온당한 대의 정치, 민주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그대로 계승 발전되는 것을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간곡히 원하기 때문에 현 정치 상황 전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어떻든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법적 판단도 아마 가해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어떤 그 정의당 쪽에서 법적 조치에 대한 수단을 강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는 정당들, 교묘한 속임수로 남의 돈을 따먹거나 남을 속이는 야바위 근처들보다는 더 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서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판 5분 전인 듯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정당정치, 대의정치, 미래에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중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 이번 4.15 선거를 통해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 물론 정치의 문외 아닙니다만은 관련해서 전문성을 약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려된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